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스로 자존감 높이는 마음가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지은이는 나겨울, 발행은 떠오름입니다. 이 책은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요. 나겨울 작가는 1만 건의 이상의 상담과 글쓰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면서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원인은 대부분 남에게 있었고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데는 한없이 어색하며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인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담자의 질문들과 텍스트 테라피를 통해 스스로에게 화가 났을 때 대처법,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사는 방법, 실컷 울고 나면 실컷 웃을 수 있다 등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그리고 하고 있을 고민들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느끼는 슬픔, 분노, 두려움, 불안, 행복, 기쁨 등 10가지 기분들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그 감정의 원인, 깊이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결국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남이 아닌 나에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얼마나 믿어주고 있는지,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로 인해 자신은 얼마만큼 잘 이겨내고 또 성장하고 있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뭘까?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기 싫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스스로가 믿던 가치관을 자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좋은 사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기준을 정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가치관, 사실은 그 방법이 가장 좋다. 사람들이 좋다는 기준에 따라 맞춰서도 살아보고 나만의 생각으로도 살아본 후에 정말 변하지 않을 나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의 기준,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겠다는 다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이전에 좋은 가치관을 만드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남들이 만든 기준의 좋은 사람이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각자 다른 가치관에 따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기준에 어긋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허무하다. 하지만 나 또한 나의 가치관대로 누군가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 가치관이 자신의 기준에서 올바르다면 바로 그게 정답이다. 텍스트 테라피 2. 살면서 가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자신은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그럴 때 매번 그런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거나 내 입장을 이해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 과정에서 쏟는 에너지가 아깝고 어차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더 크게 자리 잡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그런 관계를 전환하려는 노력은 의미 없다. 나중에는 상대방도 자신이 얼마나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건 이제 내 손을 떠났고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역지사지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니 무작정 미워할 필요도 용서할 필요도 없다. 맞지 않는 사람끼리 내는 불협화음을 듣기 좋은 음악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서로의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제는 평정심을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을 떨쳐내자.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이고 인연을 보내야 한다고 느꼈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된다. 텍스트 테라피 3.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야 할까 싶을 때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면 그 생각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 누구나 삶의 회의감을 느끼며 멈춰 있고 싶을 때가 있다. 그 기간이 남들보다 좀 더 길다고 해서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지금 그 시기가 지나면 누군가 그렇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회의감 느낄 때, 인간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려워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지치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는 시기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좋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헤쳐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가끔 그걸 초과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럴 때 굳이 무엇을 더 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유지하고 있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 누군가에게 얼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 그게 괜찮았는지, 괜찮지 않던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떨어진 곳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고 할수록 정답과는 멀어진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관계와 내 모습이 진짜 나일 수 있고,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그 관계에서 해야 하는 노력을 알게 될 수 있다. 또 가끔은 더 이상 다른 노력은 필요하지 않고 관계 정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관계를 새로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닥이 났던 에너지도 충전이 된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일 수 없지만 반대로 항상 혼자일 수도 없다. 충전 후 새로운 마음으로 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또 살아감에 생길 수밖에 없는 대처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타인에게 향하고 있던 마음을 잠깐 떼어내서 나의 마음에만 붙여놓고 지내도록 하자. 사람이 너무 좋은 것도 사람이 싫어지는 것도 다 한때다. 자존감을 높이는 마음가짐. 자존감은 짧은 시간 동안에 높아지지 않고 어렵게 높아졌어도 상황에 따라 유지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일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고 서두르지 않으며 천천히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천천히 꾸준히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쉽게 올라가지 않는 자존감을 매일 느끼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 더욱 좋다. 아직도 부정적이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생각과 걱정이 많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면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자. 자존감을 높이려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사실 행복해질 준비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찾아가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인데 눈에 띄게 변한 게 없다고 우울해할 이유도 없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일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변화를 느끼게 되고 자존감을 높이려 했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존감을 높인다는 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를 만난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 놓아주지 못하고 있던 과거의 나는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자신을 믿어주길 바란다. 타인에게 듣는 수많은 말과 위로도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에게 해주는 응원 한마디가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데 가장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아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타인에게 보이는 나만 있을 뿐 진짜 나는 없다. 보이는 모습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것,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눈치를 보는 것 등을 경계해야 한다. 계속 자존감을 관리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은 결국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신없이 의식하고 질투하는 사이에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삶을 살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사실 질투나 부러운 마음을 가지는 건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에 따라 내가 없어지거나 더 나로 살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중간만 하자라는 말이 있지만 살면서 중간이 제일 어렵다는 말로 생각이 바뀐다. 하지만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만큼은 꼭 중간으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만이 존재해야 한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삶, 누군가를 의식해서 억지로 바꾼 삶,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것이 좋다는 환상도 나름의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도 다 한때이다. 그 시기가 지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을 감추고 없으며 얼마나 나답지 않게 살았는지 알게 된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듣고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얻은 것 이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타인의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휘감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먹고 쓰고 입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소중한 자신 있고 직접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고민도 상담의 단골 주제였다. 특히 직장과 학교 같은 꼭 필요한 단체 생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며 그 사실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눈치는 필요하지만 늘 과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불만이 생기는지 알고 그 불만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의 대처가 빠르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잘 모를 뿐더러 불만 또는 트러블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없다면 그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얼핏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인 것 같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면의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듣고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어두면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의 생각과 대처가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않으면 언젠가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을 잊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을 만들려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남을 위한, 남에 의한 삶이 아닌 나로 인한 삶을 살길 바란다. 스스로에게 화가 난 사람들이 자신과 화해하기를. 누군가에게 향한 분노가 때로는 자신을 향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 그토록 화가 났던 이유가 자신이라는 사실에 더 화가 나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실을 알고 나면 화는 점차 누그러진다. 어떤 감정이 너무도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 분노로 인해 만들어지는 모든 감정이 결국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 외부에서만 화를 찾으며 세상을 원망하고 흔히 말하는 분풀이를 하기도 한다. 올바른 대상이 아닌 곳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더욱 어두워진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어지럽고 난폭해진 세상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것이다.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세상의 분노를 보며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그 다음은 슬퍼졌다.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와 화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분노가 많아진 이유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폭탄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원인을 제대로 찾고 치유를 받았으면 무엇보다 자신에게 먼저 치유받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자 시에서는 상담센터를 늘려 인력을 배치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관심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스스로 또는 누군가의 권유로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 분노가 죄 없는 사람들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지 않을 권리, 그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일까? 무고한 사람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부당했던 제도가 폐지된다.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던 나라의 순리라고 하더라도 갈수록 마음 아픈 일에 무뎌지는 것 같아 앞이 캄캄할 뿐이다. 악을 더 악한 것과 비교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칭찬한다. 분노의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마음이 아픈 사람들만 늘어간다. 분노라는 감정은 분노로 표현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감정들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해야 선한 영향력을 주며 소멸되지만 분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분노로 인해 자신도 타인도 세상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디 화해하면 좋겠다. 더는 괴로워하지 않고 누구도 괴롭히지 않으며 사는 동안 내내 사랑이 있는 일만을 하기를, 자신을 돕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돕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화가 개인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누구도 악마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밤이다. 행복. 마음을 열면 언제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멀고도 가까운 것이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행복이란 것은 직접 발벗고 찾아 나서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의지로 곁에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에 다양한 장애물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 행복이 방해를 받는다. 하지만 그 장애물 또한 언제든 다른 곳으로 치울 수 있고 방해되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행복에 대해 많은 걸 착각하고 있다. 과거에 나 또한 그랬고 그때 나에게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남들에게는 쉽게 찾아오지만 내가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행복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연스레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80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20 아래를 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한 번쯤 느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밝은 면은 쉽게 꺼낼 수 있지만 나머지의 시간이 얼마나 어두운지는 각자만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는 그 사람의 행복 수치는 정작 상대방 본인은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행복한 척 보이기는 쉽다.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쉽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행복이 그냥 쉽게 널려 있지는 않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지에 따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양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러니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 행복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버리는 순간 사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물밀듯 들어오는 행복을 결국 내가 찾았고 곁에 두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사랑하는 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다. 조금 사랑하게 된 것 같았는데 어느 날은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사랑하지 않기도 한다.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면 뚜렷하지 않다.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지만 보통 뚜렷한 하나의 계기가 아닌 여러 일과 생각이 모여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싫어하는 감정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외면도 하고 괴로워서 몸부림도 쳐봤을 것이다. 그러다가 소용이 없을 때는 더 노력하지 않을 때는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었을 것이다. 성인이 돼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다. 남들이 좋다는 대로 내가 생각한 삶을 열심히 그리며 살아왔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어쩌다 좋은 어른을 만나면 일찍 깨닫기도 하지만 혼자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는 사실 정답이 없다. 삶 자체를 어렵게 살아내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직접 찾으라는 신의 뜻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자신을 밀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처럼 가끔 우리는 삶에 너무 많은 것을 통해 의미를 깨닫고자 한다. 흔히 말하는 의미부여이다. 이유가 없는 것에도 이유를 붙이니 삶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이처럼 삶의 의미 부여를 과하게 하는 사람과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사실 나는 가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나라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게 도무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여 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더 잘 살고 쉽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며 살아가라는 뜻이다. 더불어 의미를 붙이며 사랑하게 된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면 된다. 보통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과하게 인색하다. 다른 사람이라면 칭찬해줬을 일인데 자신의 노력을 유독 저평가하면서 말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세상 모든 사람이 어렵다. 그래서 그 중에는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노력하려는 당신의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어려워하는 건 괜찮지만 인색하지 말자. 자신에게 짜게 구는 사람은 사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자존감을 높이려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는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서 막막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눈치 보는 게 덜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먼저 필요해요. 자존감이 떨어진 원인을 찾으려면 꼭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하고요.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반성적인 사람이 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낮춰서 생각하는 게 아닌 과거의 나의 눈높이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원인을 찾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시간도 필요해요. 저는 주변에 믿을 만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도 많이 했어요. 의외로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면서 깨닫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화 후에 혼자 생각하며 정리하는 시간도 꼭 필요하고요. 일기도 매일 쓰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내 생각을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 여러 감정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어도 사람은 계속 만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차피 사람은 사람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고 사는 동안 상처를 주고받는 건 계속될 테니까요. 내가 두려워서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해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자주 부딪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게 알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에 대한 나만의 기준도 만들고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곁에 좋은 사람을 두려면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기반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씩 노력하려는 자세도 참 중요해요. 이렇게 자존감에 대해 생각하고 바꿀 때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니까요. 내 장점과 단점을 뚜렷하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런 걸 혼자 있을 때 적어봐도 좋겠어요. 종합해보면 타인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 모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눈치는 보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뭘까?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기 싫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스스로가 믿던 가치관을 자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좋은 사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기준을 정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가치관, 사실은 그 방법이 가장 좋다. 사람들이 좋다는 기준에 따라 맞춰서도 살아보고 나만의 생각으로도 살아본 후에 정말 변하지 않을 나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의 기준,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겠다는 다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이전에 좋은 가치관을 만드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남들이 만든 기준의 좋은 사람이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각자 다른 가치관에 따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기준에 어긋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허무하다. 하지만 나 또한 나의 가치관대로 누군가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야 할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 가치관이 자신의 기준에서 올바르다면 바로 그게 정답이다. 텍스트 테라피 2. 살면서 가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자신은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그럴 때 매번 그런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거나 내 입장을 이해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 과정에서 쏟는 에너지가 아깝고 어차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더 크게 자리 잡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그런 관계를 전환하려는 노력은 의미 없다. 나중에는 상대방도 자신이 얼마나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건 이제 내 손을 떠났고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역지사지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니 무작정 미워할 필요도 용서할 필요도 없다. 맞지 않는 사람끼리 내는 불협화음을 듣기 좋은 음악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서로의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제는 평정심을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을 떨쳐내자.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이고 인연을 보내야 한다고 느꼈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된다. 텍스트 테라피 3.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야 할까 싶을 때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면 그 생각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 누구나 삶의 회의감을 느끼며 멈춰 있고 싶을 때가 있다. 그 기간이 남들보다 좀 더 길다고 해서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지금 그 시기가 지나면 누군가 그렇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회의감 느낄 때, 인간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려워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지치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는 시기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좋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헤쳐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가끔 그걸 초과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럴 때 굳이 무엇을 더 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유지하고 있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 누군가에게 얼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 그게 괜찮았는지, 괜찮지 않던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떨어진 곳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고 할수록 정답과는 멀어진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관계와 내 모습이 진짜 나일 수 있고,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그 관계에서 해야 하는 노력을 알게 될 수 있다. 또 가끔은 더 이상 다른 노력은 필요하지 않고 관계 정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관계를 새로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닥이 났던 에너지도 충전이 된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일 수 없지만 반대로 항상 혼자일 수도 없다. 충전 후 새로운 마음으로 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또 살아감에 생길 수밖에 없는 대처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타인에게 향하고 있던 마음을 잠깐 떼어내서 나의 마음에만 붙여놓고 지내도록 하자. 사람이 너무 좋은 것도 사람이 싫어지는 것도 다 한때다. 자존감을 높이는 마음가짐. 자존감은 짧은 시간 동안에 높아지지 않고 어렵게 높아졌어도 상황에 따라 유지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일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고 서두르지 않으며 천천히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천천히 꾸준히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쉽게 올라가지 않는 자존감을 매일 느끼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 더욱 좋다. 아직도 부정적이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생각과 걱정이 많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면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자. 자존감을 높이려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사실 행복해질 준비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찾아가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인데 눈에 띄게 변한 게 없다고 우울해할 이유도 없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일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변화를 느끼게 되고 자존감을 높이려 했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존감을 높인다는 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를 만난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 놓아주지 못하고 있던 과거의 나는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자신을 믿어주길 바란다. 타인에게 듣는 수많은 말과 위로도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에게 해주는 응원 한마디가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데 가장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아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타인에게 보이는 나만 있을 뿐 진짜 나는 없다. 보이는 모습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것,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눈치를 보는 것 등을 경계해야 한다. 계속 자존감을 관리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은 결국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신없이 의식하고 질투하는 사이에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삶을 살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사실 질투나 부러운 마음을 가지는 건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에 따라 내가 없어지거나 더 나로 살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중간만 하자라는 말이 있지만
살면서 중간이 제일 어렵다는 말로 생각이 바뀐다. 하지만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만큼은 꼭 중간으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만이 존재해야 한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삶, 누군가를 의식해서 억지로 바꾼 삶,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것이 좋다는 환상도 나름의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도 다 한때이다. 그 시기가 지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을 감추고 없으며 얼마나 나답지 않게 살았는지 알게 된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듣고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얻은 것 이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타인의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휘감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먹고 쓰고 입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소중한 자신 있고 직접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고민도 상담의 단골 주제였다. 특히 직장과 학교 같은 꼭 필요한 단체 생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며 그 사실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눈치는 필요하지만 늘 과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불만이 생기는지 알고 그 불만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의 대처가 빠르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잘 모를 뿐더러 불만 또는 트러블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없다면 그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얼핏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인 것 같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면의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듣고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어두면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의 생각과 대처가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않으면 언젠가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을 잊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을 만들려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남을 위한, 남에 의한 삶이 아닌 나로 인한 삶을 살길 바란다. 스스로에게 화가 난 사람들이 자신과 화해하기를. 누군가에게 향한 분노가 때로는 자신을 향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 그토록 화가 났던 이유가 자신이라는 사실에 더 화가 나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실을 알고 나면 화는 점차 누그러진다. 어떤 감정이 너무도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 분노로 인해 만들어지는 모든 감정이 결국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 외부에서만 화를 찾으며 세상을 원망하고 흔히 말하는 분풀이를 하기도 한다. 올바른 대상이 아닌 곳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더욱 어두워진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어지럽고 난폭해진 세상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것이다.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세상의 분노를 보며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그 다음은 슬퍼졌다.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와 화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분노가 많아진 이유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폭탄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원인을 제대로 찾고 치유를 받았으면 무엇보다 자신에게 먼저 치유받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자 시에서는 상담센터를 늘려 인력을 배치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관심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스스로 또는 누군가의 권유로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 분노가 죄 없는 사람들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지 않을 권리, 그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일까? 무고한 사람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부당했던 제도가 폐지된다.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던 나라의 순리라고 하더라도 갈수록 마음 아픈 일에 무뎌지는 것 같아 앞이 캄캄할 뿐이다. 악을 더 악한 것과 비교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칭찬한다. 분노의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마음이 아픈 사람들만 늘어간다. 분노라는 감정은 분노로 표현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감정들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해야 선한 영향력을 주며 소멸되지만 분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분노로 인해 자신도 타인도 세상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디 화해하면 좋겠다. 더는 괴로워하지 않고 누구도 괴롭히지 않으며 사는 동안 내내 사랑이 있는 일만을 하기를, 자신을 돕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돕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화가 개인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누구도 악마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밤이다. 행복. 마음을 열면 언제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멀고도 가까운 것이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행복이란 것은 직접 발벗고 찾아 나서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의지로 곁에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에 다양한 장애물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 행복이 방해를 받는다. 하지만 그 장애물 또한 언제든 다른 곳으로 치울 수 있고 방해되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행복에 대해 많은 걸 착각하고 있다. 과거에 나 또한 그랬고 그때 나에게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남들에게는 쉽게 찾아오지만 내가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행복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연스레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80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20 아래를 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한 번쯤 느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밝은 면은 쉽게 꺼낼 수 있지만 나머지의 시간이 얼마나 어두운지는 각자만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는 그 사람의 행복 수치는 정작 상대방 본인은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행복한 척 보이기는 쉽다.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쉽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행복이 그냥 쉽게 널려 있지는 않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지에 따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양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러니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 행복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버리는 순간 사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물밀듯 들어오는 행복을 결국 내가 찾았고 곁에 두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사랑하는 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다. 조금 사랑하게 된 것 같았는데 어느 날은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사랑하지 않기도 한다.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면 뚜렷하지 않다.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지만 보통 뚜렷한 하나의 계기가 아닌 여러 일과 생각이 모여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싫어하는 감정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외면도 하고 괴로워서 몸부림도 쳐봤을 것이다. 그러다가 소용이 없을 때는, 더 노력하지 않을 때는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었을 것이다. 성인이 돼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다. 남들이 좋다는 대로 내가 생각한 삶을 열심히 그리며 살아왔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쩌다 좋은 어른을 만나면 일찍 깨닫기도 하지만 혼자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는 사실 정답이 없다. 삶 자체를 어렵게 살아내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직접 찾으라는 신의 뜻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자신을 밀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처럼 가끔 우리는 삶에 너무 많은 것을 통해 의미를 깨닫고자 한다. 흔히 말하는 의미부여이다. 이유가 없는 것에도 이유를 붙이니 삶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이처럼 삶의 의미부여를 과하게 하는 사람과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사실 나는 가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나라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게 도무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여 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더 잘 살고 쉽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며 살아가라는 뜻이다. 더불어 의미를 붙이며 사랑하게 된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면 된다. 보통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과하게 인색하다. 다른 사람이라면 칭찬해줬을 일인데 자신의 노력을 유독 저평가하면서 말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세상 모든 사람이 어렵다. 그래서 그 중에는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노력하려는 당신의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어려워하는 건 괜찮지만 인색하지 말자. 자신에게 짜게 구는 사람은 사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자존감을 높이려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는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서 막막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눈치 보는 게 덜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먼저 필요해요. 자존감이 떨어진 원인을 찾으려면 꼭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하고요.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반성적인 사람이 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낮춰서 생각하는 게 아닌 과거의 나의 눈높이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원인을 찾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시간도 필요해요. 저는 주변에 믿을 만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도 많이 했어요. 의외로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면서 깨닫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화 후에 혼자 생각하며 정리하는 시간도 꼭 필요하고요. 일기도 매일 쓰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내 생각을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 여러 감정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어도 사람은 계속 만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차피 사람은 사람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고 사는 동안 상처를 주고받는 건 계속될 테니까요. 내가 두려워서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해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자주 부딪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게 알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에 대한 나만의 기준도 만들고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곁에 좋은 사람을 두려면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기반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씩 노력하려는 자세도 참 중요해요. 이렇게 자존감에 대해 생각하고 바꿀 때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니까요. 내 장점과 단점을 뚜렷하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런 걸 혼자 있을 때 적어봐도 좋겠어요. 종합해보면 타인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 모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눈치는 보지 않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